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기회를 잡는 방법 월간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사실 그동안의 상승에서 멤버십 채널에서 저는 계속 익절을 하면서 대비를 했었습니다. 아마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락을 예측을 못하셨다면 죄송하지만 투자를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큰 상승을 하거나 큰 하락을 하게 되면 다들 무엇 때문인지 재료를 많이 찾으시는데 그 어떤 호재성 재료도 혹은 악재성 재료도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주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같은 재료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건 호재성 재료가 되기도 하고 악재성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투자는 결국 심리입니다. 주가의 방향은 올라야 할 때가 되어서 오르는 것이고 내려야 할 때가 되었으니 내린 겁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누군가가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건데 그게 계속 오를 수가 있나요? 시장을 흔드는 기관이나 세력들은 비싼 가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가를 떨어뜨리죠. 그것이 바로 조정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하락을 즐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들 투자를 반대로 하시죠. 주가가 오르고 시장이 열광할 때 다들 주식을 매수를 하시고 주가가 내리고 시장이 냉담할 때는 공포심에 주식을 매수를 못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공포에 얼마 있지 않아 주가는 폭등을 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었죠. 대부분 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왜 이런지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 판단은 나의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투자의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의식적 판단을 뛰어넘을 정도의 학습 효과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는 오랜만에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나스닥이 워낙 고점에 근접해 있었고 고점을 나타내는 여러 신호들이 보였던 만큼 이번 하락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가야만 했던 필연적인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시장의 하락을 이끈 핵심 요인들을 그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이번 고용지표 발표가 원인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 역시 하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요소이긴 하나 제가 보기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장 분위기는 하방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공개된 PCE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었고요. 게다가 워낙 지수가 고점에 위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었던 점도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월말 리밸런싱 소요 그리고 여름 휴가 시즌 진입을 앞둔 월가의 보수적 태도까지 겹쳐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는 구조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고용지표마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며 하락에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 수치는 기대치를 밑돌고 반면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이 시장을 불편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수치들이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악재였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침체 구간이라면 고용지표에서 마이너스 수치가 나와야 정상인데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침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6월과 5월 고용지표가 하향 조정된 부분은 불안감을 자극하기엔 충분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이 금리 인하를 갈망하는 구간이고 고용이 이런 식으로 완만히 둔화되는 흐름이라면 오히려 연준이 정책 완화의 명분을 얻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게 역성장을 겪는 주요 기업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움츠러들 필요는 크게 없어 보인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제 개별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고용지표 이후 퍼진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2분기 실적에서 EPS, 매출 모두 시장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다소 낮게 제시되었고 클라우드 부분 성장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상당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H20 칩셋 대중국 수출 허가 관련 이슈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미 7월 중순에 허가 관련 보도는 있었지만 여전히 상무부가 최종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 감소 소식과 경기 둔화 소식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 테슬라도 하락 마감을 했었죠. 자, 이 부분까지가 이번 나스닥 하락에 대한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영상 초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재료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었던 재료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